하루 30분 수능 영어 5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순서에 따라서 어법 풀이 시간이 되겠네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1번 수능 어법은 두 개 중에 하나 고르기 문제네요. 선택형 문제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A번은 지금 while이라는 접속사를 앞에 두고 뒤에 PP 쓸래? 네, ing 쓸래? 즉 수동이냐 능동이냐를 선택하는 문제죠. 자,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어법 시간에 풀이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모든 분사 구문은 원칙적으로 접속사를 괄호 쳐버린 다음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영어 수업에 있어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흔히 오류를 보면서 배우는 것들이 모든 분사 구문을 만들 때 접속사를 먼저 없앤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쓰는 경우에는 저자의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접속사를 붙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요. 접속사는 원칙적으로 쓰는 게 맞아요. 그리고 분사를 쓰는 게 맞다라는 거죠. 왜? 의미의 파악을 위해서 접속사가 없으면 똑같은 시간이라도 when을 쓸 때가 있고 after를 쓸 때가 있고 before를 쓸 때가 있고 이렇게 의미가 다양한데 모션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모션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별하는 게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접속사를 쓰는 게 좋은 영어입니다. 그러나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상대적으로 접속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접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while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pp냐 ing냐 결국에 능동이냐 수동이냐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나오죠. 영어의 능동과 수동의 구별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동사, 타동사의 구별 자타의 구별이라고 그랬고요. 이 자타의 구별은 뒤에 우리나라 말 목적어를 써서 해석이 되면은 타동, 해석이 되지 않으면 자동 이렇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이 상태에서 두 번째는 목적어의 유무를 가지고 타동이라고 판단이 된 상태에서 목적어가 존재하면 능동, 목적어 없으면 수동. 물론 사형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적어가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우로 우리가 취급을 하긴 하지만은 네, 자, 여기에 보니까 동사 결국에는 live입니다. 이제 live는 조금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live는 떠나다라는 개념일 때는 자동이에요. 그러나 남기다라고 해석을 할 경우에는 타동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문맥에서 어떤 자동으로 파악을 할지 타동으로 파악할지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조금 어려운 동사이긴 해요. 문맥을 제대로 파악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뒤에 보니까 일단 most of the other ones 목적어 보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동사 하면은 무조건 ing고 이게 타동사라서 뒤에 목적어 있고 empty 아무래도 목적 보겠죠? 지금 once라는 대명사로 받았기 때문에 앞에 문장의 명사를 볼게요. roads라고 되어 있네요. 네. 대부분의 나머지 도로들이 빈 상태로 있다. 그러니까 목적 보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목적어 살아있으니까 능동이겠죠? 네. 제끼고, left는. 네, 빕니다. useless 앞에 보니까 in which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in which. 관계대명사,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들어가면, 네. 여러분들 다 어떤 판단하십니까? 뒤에 완전한 문장 와야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완전한 문장이 왔다. 네.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be 플러스 pp라는 수동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be 플러스 pp라는 수동태 패턴이 오게 되면은 얘는 완벽한 이형식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비동사 이형식 동사에 pp가 주격 보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be 플러스 ing 같은 경우에는 그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는 판단을 조금 해야 돼요. 그러니까 be 플러스 ing 진행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동사 취급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느냐 또는 주격 보호가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일형식 동사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되지만 be 플러스 pp가 앞에 주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벽한 이형식이니까 얘는 일단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문장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가 주어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you dream, your dream 당연히 your dream 명사 앞자리 소유격 자리이기 때문에 you는 안 되는 거죠. 자, C 들어가겠습니다. impossible 형용사 쓸래 뒤에 보니까 ly 붙어서 부사 쓸래 이렇게 물었어요.
뭐 망설이지 않아야죠. 바로 앞에 동사를 봤습니다. 네, 이 형식 동사 seem처럼 보이다에 보이답니다. 뒷자리 주격 보호자리니까 impossible 맞는데 조금 조심할 점은 혹시 앞에 부분에 뭐 다른 표현들, 뭐 관계다라든가 이런 게 있는가. 이건 망설일 게 없네. first 전사구에 바로 주어부터 시작되는 문장입니다. 완벽하게 주격 보호자리이기 때문에 impossible. 정답은 living year impossible. 정답 3번이네요. 네, 2번 문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번. 네,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사항이 아니라 밑줄에 잘못된 표현 고르기 문제입니다. 네, 1번서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who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와 있어요. 네, 선행사 찾죠. 네, 사람이네요. 선행사 사람에 who 들어왔고 뒷자리에 동사 과거형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수일치라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거동사니까요. 일단 여기에서 묻는 거는 네, 이 동사가 자동이냐 타동이냐도 확인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다행스럽게 move라는 게 뭐 감동시키다의 개념이 아니라 여기선 새로운 땅으로 네, 가는 거죠. 움직이는 겁니다. 네, 움직이는 표현들 가다 오다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얘는 일용동사이기 때문에 네, 전사 to부터 아무 하지 없어요. 자, 2번 들어갈게요. others. 네, 이거는 우리가 조금 조심할 표현이죠. others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자, 사과 두 개일 때, 하나, 원. 얘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 말로. 나머지라고 표현하죠. 영어의 나머지라는 표현은 쓸 수 있는 게, 네. 자, 쓸 수 있는 것만 얘기해 볼게요. the other. the others. others. 뭐 아니면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네, 적어도 적을 수 있는 범위는 이 네 가지 정도밖에 없죠. 왜냐? 자, 이거는 조금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영어에 일단은 other라는 표현은, 그러니까 일단 더하고 other하고 조금 분리를 해서 설명을 한다면, 영어의 더라는 정관사는 한정된 수에서 나머지 일부를 뺀 나머지의 수가 나머지의 수 자체도 수가 지극히 한정적이어야 됩니다. 지극히 한정적일 때.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것은 변동이 없다라는 거죠. 수의 변동이. 그러니까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수의 변동이 없다라는 게 처음에 있었던 수가 뭐 10개다. 또 아니면 박스 안에 있는 뭐 사과다. 이렇게 했을 때 일부를 뺀 나머지의 수가 왜 변동이 있잖아요. 그런 변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진 변동이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10개에서 3개를 뺐을 때 나머지가 7개라는 건 뭐 다 아실 거고 그럼 수의 변동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0개에서 7개의 변동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가 7개라는 사실을 다 알잖아요. 그 수의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한정적이라는 거고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other 설명하고 요거까지 설명한 다음에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일단 other라는 표현은 나머지라는 표현인데 이 나머지가 하나는 단수겠죠. 네. 그러나 2개 이상은 복수기 때문에 네, 이때는 s를 붙여줘야 돼요. 자, 그럼 예를 구체적으로 들어서 조금 전에 사과 2개 있을 때 나머지 하나를 빼고 원. 그럼 나머지를 뭐라고 해야 될 것이냐? 2개에서 하나를 뺐을 때 나머지가 1개라는 건 지극히 한정적인 거예요. 2개에서 1개로 줄었기 때문에 수의 변동이 있다가 아니라 이미 나머지가 1개라는 사실은 변동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더를 붙이고 하나는 단수니까 the other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만일에 사과가 3개다. 하나, 원. 나머지라고 할게요. 나머지. 3개에서 하나 빼면 2개라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거죠. 굉장히 지극히 한정적인 겁니다. 더를 붙일 겁니다. 나머지는 2개니까 복수겠죠. the others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조금 범위를 어려운 범위. 네. 사과 박스가 하나가 있어요. 이 박스 안에 사과가 몇 개인지 모르겠는데 많다라고 합시다. 자, 그 중에 몇 개를 뽑아냈습니다. 그럼 some이라고 하겠죠? some apples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네, 또 실수할 뻔했네요. 아랫부분이 저 안 보였네요. 자, 그럼 some이라고 하고 이 나머지를 과연 뭐라고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처음부터 박스 안에 들어있는 사과는 몇 개인지 모르기 때문에 some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한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others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절대 others 아니에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던 사과이기 때문에 설마 사과가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사과 하나가 죽고 무슨 무덤이 하나 생기고 사과끼리 결혼해가지고 뭐 개체수가 하나가 늘고 이런 수 없잖아요. 하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사과는 몇 개를 처음에 골라내건 간에 나머지는 변동이 없는 수, 바로 지극히 한정적인 수입니다. 하기 때문에 더는 붙여줘야 되고요. 나머지는 적어도 2개 이상일 거기 때문에 the others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겁니다. 자, 그럼 도대체 others라는 표현은 어떨 때 쓰느냐? others는 뭐 이런 경우죠. 지구다, the earth. 또는 뭐 한국이다. 또는 여러분이 사는 동네다. 이렇게 했을 때 몇몇은 some. 나머지는 수의 변동이 너무 심하죠. 뭐 지구라고 했을 때 태어나는 사람, 뭐 죽는 사람,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사는 동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루에 전이 보는 사람, 전출에 나가는 사람, 뭐 사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소하는 부분, 뭐 이거는 수의 변동이 굉장히 많은 거죠. 지극히 안정적이란 말을 쓸 수가 없죠. 이런 경우에 others 아니면 사람 같은 경우는 other 플러스 복수명사 other people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경우에 지금 여기 나오네요. 몇몇 가족들은 look for Richland fun. 네, 이런 걸 찾았다 이러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라고 표현했죠. 앞에 부분에 어떤 가족인지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땅으로 이사간 개척자들, 이주를 해간 개척자들, 이 사람들의 몇몇 가족인데 처음부터 한정적이지 않죠. 막연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others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2번 정답 아니겠네요. others 맞고요. 3번 Sarah. 앞에 and 있습니다. and 세모 쳤어요. 여러분 뭐 확인해야 되죠? 병렬입니다. 병렬. 자, 셀이라는 원형, 지금 이게 원형인지 그냥 동사인지 앞부분 찾아볼게요. could be, 만일에 이쪽에 걸린다면 B자리밖에 안 되겠네요. 만일에 요 자리라면 이게 PP로 들어와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the first, 목적어 살아있기 때문에 수동은 아닐 것 같고요. 세 번째, 1번 B, 2번 made, 3번 catching, 3번. 이 경우에는 이제 해석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잖아요. 해석 한번 해볼게요. A good living은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냐? 이러한 동물들을 잡아서 그 털을 파는 것에 의해, by에 걸리는 거네요. By catching, by selling. selling입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자, 4번 dam이란 단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앞에 and 있고요. 이 경우는 뭐 앞에 내용의 연속적인 문장이기 때문에 일단 확인해 볼게요. Some trader, 몇몇 트레이더들은 뭐 장사하는 분들이죠. 그들의 삶을 만들었는데 뭐에 의해서냐? 그러니까 생계를 유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뭐에 의해서? 이러한 털을 사서 그것들을 시장으로 가지고 가는 것에 의해. 그러니까 병렬은 역시 by buying, by taking. 그럼 these first 예를 받는 거죠. 복수형이니까 them 하자 없어요. 자, 5번입니다. to move on. 글쎄요. 일단 to 부정사의 to. 왜 to 부정사를 적었을까 확인해 볼게요. 앞에 decide라는 동사 들어왔네요. decide.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결심하다 또는 결정하다. 어느 쪽으로 해석하더라도 지금 하고 있는 걸 결심하고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미래 사실을. 이 뒷자리에 미래의 사실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영어에 미래 사실을 언급하게 되면 뭐 적어야 된다? 부정사 적어야 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그래서 to move 끊었어요. 여기까지는 하자가 없어요. 보류가 없습니다. 자, on이 맞느냐? 이건 뭘까? 뒤에 to 부정사가 또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 on은 거의 계속해서라는 부사예요. 그러니까 부사 on도 있기 때문에.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리고 many hunters, 많은 사냥꾼들과 트레이더들은 그때 결심했다. 뭘 결심했느냐? to move, 이주하기로 앞에서 계속 이제 move라는 동사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맞죠. 왜? 더 많은 걸 찾기 위해. 아무 하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죠. 병렬상 selling이었습니다. 자,
3번 문제 가겠습니다. 2번 문제에서 시간 지체가 좀 됐네요. 자, 3번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네. 3번은 선택형 문제입니다. 두 개 중에 하나 찾기 문제고요. 자, 2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에 콤마 보이고요. allow라는 명사에 restricted냐, restricting이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냥 뭐 첫 번째 들어오는 느낌은 pp냐, ing냐 이렇게 골라가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의심해야죠. 왜? 이게 동사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동사 자리일 가능성도 있는 게 뒤에 the number라는 목조가 보여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능동이 ing를 말할 것이고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 타동사, 동사일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에 결정은 누가 하느냐? 앞에 문장이 할 겁니다. 자, 앞에 and 보이기 때문에 그 앞쪽에 콤마도 보이고요. 네, 콤마 보이고요. 이 경우에는요, 여러분. 지금 이런 문장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에 콤마 찍고 and라는 병렬 구조에 다시 또 after서부터 his death 한번 전사구 during his last term 이거는 뭐 지금 문장이 and 뒤에 전사구만 연달아 두 개 있는 문장이네요. 이렇게 되면 문장은 예가 없다라고 치고요. 전체적으로 예가 없고 문장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냐면 앞에 이렇게 주어 동사로 시작하고 콤마 찍고 삽입이라고 처리해 버릴게요. 예 없다라고 할게요. and 쓰고 주어 동사 있었으면 좀 편한 문제였을 건데 자 이게 없다라고 하면 결국에 문제는 뭐냐? 문장의 구조론이라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걸 처음 언급하나요? 이 문장의 구조론 문제는 특히 고3 모의고사 그 다음에 수능에 엄청나게 자주 나오는 문제 패턴이죠. 자 여기서 이 부분 조금 시간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의 구조론은 여러분들께서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워낙 많이 나오고 흔히 사용하는 문장의 패턴이기 때문에 자 쉬운 문제부터 정리할까요? 앞에 접속사라는 패턴의 문장, 즉 접속사로 시작되는 문장이 들어왔다. 쭉 가다가 중간에 콤마가 찍혔다. 문장이 마침표로 갔습니다. 흔한 문장이죠. 이렇게 되면 콤마 뒷자리에 과연 뭐가 올 수 있느냐? 이게 문장 구조론 문제예요. 자, 여기 뭐 올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문제는 부사절이기 때문에 이러고 콤마 찍히면 이 자리는 이제 주절이 들어오는 바로 주어 자리죠. 주어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입니다. 주어가 안 보인다. 그럼 명령문이겠죠. 뭐. 이 두 개 중에 하나야. 자, 상대적으로 조금 이거보다는 어려운 문제. 바로 두 번째 패턴입니다. 즉, 주어부터 시작되는 문장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쭉 간다. 그리고 마침표 같다. 자, 주어부터 시작된 문장 다음에 콤마 찍고 이 자리에 뭐가 올 수 있느냐. 거의 대부분의 수능 문제가 이 경우의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 이 경우에 문장은 총 4가지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그래요. 자, 뭐가 올 수 있느냐?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야 되니까 접속사가 와야 된다. 맞습니다. 이 경우에는 등위 접속사가 올 수도 있고 종속이 올 수도 있죠. 자, 두 번째 뭐가 올 수 있느냐? 관계사가 올 수 있다. 이게 뭘까?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거 있잖아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도 존재하죠. 세 번째, 접속사도 관계사도 없다. 이렇게 되면 능동일 때 ing, 수동일 때 pp. 바로 분사 구문이라는 게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바로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문장이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라고 하고 중간에 삽입, 콤마 찍고 주어 동사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문제예요.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restricted는 수동이요. restricting은 능동이라는 건데 뒷자리에 100% 목적어 살아있기 때문에 the number 너무 쉽잖아요. a number가 아니고 a number로 들어와도 여기에 목적어 존재하는 거죠. 근데 목적어 존재하기 때문에 얘는 100% 능동입니다. 수동은 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문장의 구조론.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몇 번 반복해서 확인을 꼭 하시고 제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B 들어갈게요. B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장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1일차인가 3일차에서 제가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죠. 바로 일반 대명사, 인칭 대명사를 쓸 것이냐, 대명사의 목적격이죠. 인칭 대명사에 아니면 제기 대명사를 쓸 것이냐에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이 제기 대명사라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수능에 많이 나와서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제기 대명사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문장에서 조건이 하나의 문장이에요. 주어가 있고
뭐 동사가 여러 가지 패턴으로 들어올 수 있겠죠. 타동사가 오든 뭐 자동사가 와서 전사가 왔든 뒷자리 목적어 자리라는 게 이렇게 정해져 있을 때 주어가 목적어 자리로 이동할 때 쓰는 걸 제기라고 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제기는 못 써요. 자, 바로 따라가 볼게요. 동사 install, 네, 임명하다 이런 단어가 있고요. 왜냐면 대통령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쭉 따라갈게요. 쭉 따라가 보니까 네, 여기에 보니까 would take라는 동사가 하나 더 있네요. 네, 여기에 to가 있어서 분리부정사네요. to 플러스 원형에 install이 원형으로 들어와 있고요. 중간에 부사 들어가 있어서 우린 이런 영어를 분리부정사라고 하죠. 앞자리에 that 보이고요. that은 접속사고, 네, 뒷자리에 주어가 president입니다. 네. 다른 뭐 앞에 여기에 접속사 있기 때문에 문장은 여기서부터를 우리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했을 때 앞에 부분에 many people, 네, 얘는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고 얘는 대통령 단수고 얘는 복수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 자리에 many people을 쓰고 싶다. 그럼 them으로 들어와야 될 것이고, 네, 얘밖에 없잖아요. 대통령. 네, 얘가 이 문장이 주어였고 이 자리가 뭐 지금 보게 되면 take advantage of Lancet term 뒤에 to 부정사에 딸린 목적. 역시 한 문장이죠. 부정사가 문장을 나누진 않기 때문에 himself입니다. 네, 헤어터가 안 해도 바로 정답 나오네요. 그 다음에 C는, 네, 여러분 보이시나요? 네, C는 맨 뒷부분에 to be냐, from being이냐. 네, 주어 보니까 today's laws입니다. prevent 들어와 있네요. 네, 이건 바로 해결할게요. from ing죠. 그러니까 prevent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이런 식의 단어들, 뭐 주어가 있는 상태에서 막다, 예방하다, 하지 못하게 하다, 금지하다, prevent, 또 어떤 동사 쓰나요? prohibit 이런 단어도 쓰고, 네, 또 stop이라든가, 네, keep이라든가 이런 거 쓰잖아요. 목적어 쓰고, 전사 from 쓰고, 이 목적어 하지 못하게 한다. 뒤에 ing 하는 걸, 네, 이렇게 들어오죠. 네, 뭐 당연히 from ing입니다. from being입니다. 정답은 restricting 능동 himself 주어가 제기되면 목적어 자리로 들어왔다. C는 prevent from ing였죠. 정답 5번이었네요. 자, 4번입니다. 네, 시간이 오늘은 관리를 잘 못하네요. 4번 문제는, 네, 잘못된 그 밑줄 부분을 찾는 그런 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1번 바로 들어가면은 결국에 수죠. is다. 바로 주어 찾을게요. 네, the art. 네, 전사구 따라왔네요. of giving motion. 닫으려고 했는데 또 전사 to object라고 들어왔어요. 네, 첫 번째 명사 주어죠. 네, the art. 단수니까 is. 맞습니다. 제끼고요. 2번에 more 들어와 있고, 네, 일단 뭐 부사가 들어와 있어요. 자, 과연 부사가 올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앞에 more, 네, 비교급 부사 만들어져 있고요. ly로 끝났기 때문에 er 붙이지 못하는 거죠. 특히 부사기 때문에. 동사를 보니까 apply라는 동사 들어왔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동사냐 타동사냐. 근데 이게 이형동사 같으면은 뒷자리에, 네, 주격 보호가 들어와야 되니까 형용사로 등장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용어는 또는 그 개념은 뒤에 to 들어와 있어요. 살아있는 물체들, 네, 이거에 적용된다, 적용되다라는 개념이네요. 네, 당연히 apply의 to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자르게 되면 지난번에 그 수동 얘기할 때 제가 잠시 했었는데, 네, 이 전사 to 뒷자리에 있는 걸 물론 전사에 걸리는 목적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럼 앞에 동사는 일형식 동사, 자동사잖아요. 얘가 자동사기 때문에 뒷자리엔 부사 오는 거 아무 하지 없죠. 그러니까 설마 되다라고 해석이 됐다라고 해서 이걸 이형식으로 파악을 해서 이걸 주격 보호로 판단하시는 분 없겠죠? 네, 제기했습니다. 자, 3번입니다. Much more difficult. 일단은 비동사 보이네. 이형식 동사고 뒷자리 주격 보호 자리에, 네, difficult 형용사 들어와 있어요. 비교급 들어와 있고요. 비교급 강조부사입니다. much, even, still, far 아무 하지 없어요. 제낄게요. 네, 4번입니다. 네, 4번에 moving ing 들어와 있어요. 네, 앞에 보니까 콤마 있고요. 네, when 있고요. 부사절, 인간이 걸을 때 이러고 있네요. his or her. 인간이 사람인지 사물인지, 남성인지 여성인지 몰라서 하여튼 그 인간의 팔과 다리는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얘가 주어네요.
뒤에 뭐 특별한 동사가 더 있는가 볼게요. In a specific way in relation to his or her body. 없죠. 이 자리 동사 자리죠. 네, 틀렸네요. 4번이네요. 정답은. moving 아니고 전반적으로 시제가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움직인다. 일반적 사실. move입니다. move. 네. 5번 체크해 볼게요. 네, 5번 parts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글쎄요. 이게 명사, 일단 part에 s 붙으면은요, 전찬용사, 형용사 아니에요. 명사죠. 자, whereas 반면에, 네, 접속사 있고요. 주어 있고, airplane은 one whole chunk of matter. 이거 다, 네, with라는 전사 따라왔고요. 뒷자리, 네, 여기에 형용사가 쭉 언급이 되고 있고, 움직이는 부분이다. 네, 하자 없습니다. 네, 그죠? 이거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전세에 걸리는 명사, 목적어라고 보기 때문에 팔춘 아무 하자 없습니다. 그리고 언급하는 게 아마 few 때문에, 네. few는 뭐 수잖아요, 수. 여러분 조심할 거. 영어의 모든 수는 단위가 제일 작은 게 few잖아요. 수 자체가 2개 이상을 말해요. 그래서 단위가 아무리 제일 작아도, 즉, 부정이라고 해석을 해도 거의 없는 이렇게 들어가도 2개 이상의 수니까 s는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5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move였습니다. 자, 26분 지나고 있네요. 제 5번입니다. 5번은 2개 중에 하나. 네, A번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grow, grew. 네, 일단 현재 동사냐, 과거 동사냐, 동사를 묻는 것 같죠. 이거는 조금 의심할 게 들어와 있네요. watch라는 네, 지각 동사가 일단 눈에 보이긴 해요. 그리고 앞에 that, 네, 아무래도 관계 대명사 같죠. 왜냐면 지금 watch가 보는 대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을 갖다가 우리가 불완전하다 이렇게 볼 건데, 여기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2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여기서 끝나고 동사 자리냐, 그죠? 여기서 끝나는 상태에서 동사 자리냐, 아니면 목적어, 목적 보호 들어가는 네,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의 목적 보호 자리냐. 즉 grow up 자체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watch를 오형식의 지각이라고 보게 되면은 이 자리는 능동의 원형 자리죠. 자, 어느 쪽이냐? 결국에 문장은 앞에 문장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앞에 문장 he 주어 있고요. was 동사에 네, 주격 보호 one으로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and 병렬 구조고요. 네, 마찬가지네요. 이 자리가 주어 자리가 아니라 주격 보호 one of and one of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자리는 앞에 주어 동사가 있는 거니까 뒤에 더 이상의 동사가 있으면 안 되니까요. 요 자리에 목적어 네, 있고요.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얘 대신에 이렇게 들어갔다라고 보고, 그럼 남은 건 목적 보호 자리죠. grow 원형입니다. 네. B에 left 슬래 역시 시제 문제 같기도 하고요. 앞에 or 병렬 들어와 있고요. 네, 이것도 뭐 상당히 쉬운 문제예요. make라는 사역 동사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을게요. 여기 대시라는 주격 관계대명사 들어와 있습니다. 왜? 뒷자리 바로 동사 보이기 때문에. 네, 하여튼 만들다 내가 미소 짓게. 네, 원형이죠. 목적 보호 자리니까 1번 내가 역시 웃깁니다. 네, left입니다. C 좀 이상하죠? 뒤에 is라는 네, 뭐 비동사라는 게 1형식일 수도 있고 2형식일 수도 있는데 앞자리 주어가 안 보이잖아요. 뭐 됐을래 왔을래 뭐 앞에 동사가 no 네, 타동입니다. 뒷자리 전반적으로 목적어 자리라고 했을 때 대신 목적어 자리에 들어오려면은 명사절로 이끄는 접속사 네, that 들어오면 뒤에는 완전한 문장 들어와야 되잖아요. 즉 that 스스로 주어 역할 못하죠. 주어 플러스 1형식 동사, 주어 플러스 2형식 동사, 주격 보호까지 있어야 되는. 네. 근데 what 들어오게 되면 what은 접속사의 역할을 하면서 스스로 주어 역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불완전한 문장을 갖다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접속사의 역할을 하죠. 네, 정답은 what입니다. 네. 그러면 정답은 네, 앞에 원형 grow 역시 원형 left 네,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어주는 what 네,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문법을 5문제씩밖에 풀이를 못해서 제가 오늘은 6번까지 의도적으로 준비를 좀 했거든요. 근데 역시 지금 5번까지 29분 걸렸네요. 자, 마지막 문장 바로 들어가면은 1번 1번 문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 하나 들어와 있네요. 왜냐하면 to shoot, 네, shoot이라는 동사를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shoot을 갖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shoot 자체는
여기 보니까 his arrow라는 화살을 갖다 쏘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쏘는 쏘는 내용물들, 그러니까 무슨 뭐 화살이라든가 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타동으로 봐요, 우리는. 그런데 뒤에 있는 뭐 화살이라든가 총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맞는 대상,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타겟이라는 앞에 명사가 있거든요. 뭐 누구를 쏘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게 아니라 타겟을 쏘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전사 at을 갖다 붙이고요, 뒤에 목표물, 이게 뒷자리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또 자동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당히 어려운 동사요. 자, 이 문제는 특히나 더 어려운 게 여기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앞에 투부정사를 썼거든요. 결국에는 쏠 타겟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형용사적 인용법이죠.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을 다 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명사를 앞에 두고 지난 아마 3일차에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부정사가 형용사적 인용법이 돼서 앞에 명사를 꾸미게 되면 실제 이 명사는 이 부정사의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이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이제 여기 있었던 게 바로 이렇게 앞으로 넘어간 거니까 뒤에 아무것도 없어도 수동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거죠. 얘가 원래 목적어였으니까. 만일에 얘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전사를 쓰고 얘가 자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목적어가 뒤로 와야 되는 거죠. 이 명사가 목적어 자리로. 그러면 전사만 설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chair, 그럼 to sit on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A house to live in. 왜? 명사 뒤로 가야 되는 거니까요. 바로 이 경우에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요렇게 보게 되면 화살을 쏘는 거니까 shoot은 타동이야. 그래서 지금 his arrow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지금 얘를 갖다 앞으로 안 넘겼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존재하고요. at은 그럼 왜 있는 거냐? 원래 타겟 자체가 여기 있었다라는 거죠. 타겟을 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타겟을 앞부분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at은 살아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1번은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은 이 문제는 하자가 없는 거죠. 네. 자, 2번 문장. 2번도 상당히 어려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네요. 왜냐면 지금 이지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지라는 일의 성격의 형용사가 들어왔다라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얘는 무슨 말이냐면 얘도 설명을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2번까지 설명하고 나머지는 좀 쉽게 넘어갈게요. 원래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중학교 때 이런 영어 배우잖아요. equal to, it of to라는 영어 배우죠. equal to라는 건 equals 비동사를 쓰고 일의 성격 형용사라는 걸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를 갖다가 종류를 나눌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일의 성격이야, 사람의 성격이야. 그러니까 일의 성격이라는 게 쉬운, 어려운이 difficult도 있고요. possible 가능한, impossible 불가능한, dangerous 위험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류를 구별할 때 일의 성격이란 말을 갖다 쓰죠. 일의 성격의 형용사가 들어올 때 만약에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있다면 전사는 for쓰고 it for라는 건 결과 또는 대상이라고 그래요. 의미상 주어를 줬고 없으면 안 쓰고, 그리고 진주어는 투부정사로 봤죠. 이게 바로 if for to 구문이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if for to 구문이 있어가지고 이 투부정사의 만일에 딸린 목적어가 존재한다면 이 목적어는 얼마든지 주어 자리로 옮길 수가 있어요. 단지 조심할 점은 이 비동사 자체가 이형동사이기 때문에 주격 보호 자리에 들어오는 이 형용사는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겠죠. 왜? 얘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미상 주어 자체는 주어로 절대로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 비동사, 일 이렇게 들어오니까요. 대신 한 가지 조심할 점은 투부정사에 딸린 이 목적어는 이걸 갖다가 사람이다, 사물이다 이렇게 구별을 안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행위의 대상이라고 하거든요. 이 대상은 사람이 들어와도 얼마든지 얘는 주어 자리로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에 있어가지고 if to 구문의 의미상 주어는 일반 주어라 빠졌다라고 보고요. to hit 대상이 visible target 얘죠. 그러니까 얘가 원래 여기 있었다라는 거예요. 얘를 갖다가 어떻게 했다? it 대신에 주어 자리를 옮긴 겁니다. 맞아 없죠? 2번은 맞는 문장입니다. 3번 빨리 들어갈게요. You can do it 앞에 that 보이고요. 뒤에 완전한 문장 들어와 있네요. 뭐 특별한 게 있는가 볼게요. believe
a strong belief. 네. 여러분들 어떤 생각 나시나요? 아, 동격인가? 네. 아니면, 한번 볼게요. it으로 시작하는데, it take hard work. 그것은 아주 힘든 일, motivation, positive attitude, and a strong belief를 필요로 한다. 아, 가조였네요. 그럼 그것이 뭐냐? 네. You can do it. 여러분이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이 그 일을 하는 거는, 네. 이런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거를 필요로 한다. 뭐 어떤 식이건 얘는 네, 접속사입니다. 관계사는 아니라는 거죠. 얘는 완전한 문장이니까 역시 하자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했는데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하세요. 네, 4번. 네, that combination. 네, 얘가 좋겠죠. produce 동사입니다. 동사 뒷자리에 what 들어왔어요. 어때야 됩니까? 동사 뒤에 what 들어오면 나머지는 불완전한 문장. we, call, 목적어, 목적보. 네, 완전하잖아요. 뭘 하나 빼야겠죠. 뭘 빼야 될까요? we를 빼야 되나요? it을 빼야 되나요? 자, that combination은 만든다. 뭐를? 우리가 luck이라고 부르는 것을 얘를 빼야겠네요. 네, 그래야 불완전해지니까. 정답 4번이었습니다. 네, 5번은 보니까 무슨 뭐 to happen to you. 네, 자동사고 뭐 별 하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do not sit back and wait for life. 그러니까 뒤로 물러앉아서 삶을 기다리지 마라 이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에게 일어날 삶. 네, 별 하자 없죠. 네. 자, 5번 정답 아닙니다. 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네, 시간이 35분이 지나가면서 제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었는데, 역시 오늘도 중요한 거, 제가 한 번 더 강조하고 지나갈게요. 오늘 중요했던 거는, 역시 모든 문법의 어법 문제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네,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수능 어법에 한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때로는 3점짜리일 수도 있고, 때로는 2점짜리일 수도 있는데, 이 한 문제가 89점을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맞췄으면 뭐 91점 또는 맞췄으면 90점이었는데 이거 하나 틀려서 뭐 88점 또는 89점이 됐다. 아니면 정시에서 서울대를 진학하는 학생이 다 맞아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어법 문제를 틀렸다. 네. 어법 문제는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논리적인 분석, 그러니까 문법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능동이다 수동이다 예를 들어서 또는 아까 전에 들어온 것처럼 문장이 구조론 문제처럼 주어로 시작됐는지 접속사로 시작됐는지 이런 식으로 체크해서 풀 수 있는 충분히 조금의 논리만 들어가면 우리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인데 단순하게 해석을 이용하다 보니까 틀렸다. 능동성 구별 안 갈 때 많잖아요. 문장 구조론도 역시 해석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문법 문제를 풀 때는 철저한 논리 그리고 정확한 개념, 해석보다는 문법적인 논리를 이용해서 푸시는 연습을 평소에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절대로 오답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요. 적어도 저하고 하루에 이틀에 한 번씩 30분만이라도 투자를 하신다면 이 어법 문제는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는 문제, 100% 확실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수능이 정확하게 일주일하고 이틀 더 남았네요. 네. 마지막까지 끝까지 완성하시고요. 네. 또는 지금 듣고 계신 분 중에 중학생 또는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하루에 30분 투자해서 이런 문법 문제는 틀리는 일이 앞으로 미래에 수능 볼 때 아니면 뭐 모의고사 볼 때 아니면 내신 문제 풀 때 틀리는 일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